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투자학교의 이혜진입니다. 1월 마지막 주 주간 바이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도 변함없이 많은 응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영향을 미치면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 상승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연초의 변동성은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춘 퀄리티 주식에 집중해야 된다는 점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간 바이오 시장의 주요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두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4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었고요. 견고하게 발표가 되어서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도 예상치에 부합되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다소나마 이제 덜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수 발표는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었지만 기업별로 종목별 편차가 심해지면서 전체 흐름도 약간 변동성이 심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시장은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은 4.12%로 12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높은 수준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WTI도 78달러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을 하면서 기존의 70달러에서 75달러의 박스권을 뚫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는 세부 섹터별로 보면은 그다지 큰 특징은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주간 단위로 보면은 약 1.5% 정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업황 개선 전망으로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우시 바이오가 미국 의회에 중국 바이오 규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2일 연속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론자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상대적인 수혜가 예상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주간지수 동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S&P 500은 주간 단위로 0.5% 상승을 했습니다. 금리는 10년물 기준으로 4.1%를 기록하면서 주간 단위로는 마이너스 0.4% 정도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소형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아크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마이너스 1.4% 정도 다소 이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대형주로 구성되어 있는 XLV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4% 정도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전체적으로는 시장 대비해서 다소 부진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국내 바이오 흐름을 보시면은 코스피는 지난주에는 0.2% 정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급격히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코스피 제약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주에 마이너스 5%였는데 이번 주에는 플러스 5.2%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악트 바이오라든가 타임폴리오 K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각각 1%, 그 다음에 4% 정도 지지난주에 급락에 일정 부분 만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금리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큰 흐름에서 본다 그러면 바이오의 상승 흐름은 작년도 10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미 상승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발생하고 있는 바이오에서의 그런 큰 변동성, 그 다음에 하락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3월에서 5월에 예상되고 있는 그런 금리 인하는 실질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에서는 제약 바이오주의 상승폭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 주간에 있었던 미국과 바이오 주식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국과 국내의 바이오 시장 기술과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유럽의학청에서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심장병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장할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도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수요가 워낙 높아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발매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일 그 EMA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된다 그러면 이 GLP-1 약물들은 심장 발작이나 아니면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성인용 치료제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심사되는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비만이나 아니면 과체중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셀렉트 임상 3상에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20% 감소시킨 그런 결과에 근거해서 지금 승인을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 치료제에서 적응증을 확장해서 또 심혈관계로 시장을 키워나간다 그러면 이 GLP-1 약물에 대한 그런 가치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미약품이 가지고 있는 GLP-1 약물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바이오의 IPO 시작이 좋다 이런 뉴스인데요. CG 온콜로지가 가장 먼저 바이오 업체로는 처음으로 2024년 상장을 했는데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7로 시작을 했고요. 상장 규모도 제한적이었지만 이 상장 규모가 더욱 확장되면서 주가도 상장 시가가 $19에서 종가로는 $37를 상회하는 대단히 높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IPO 첫 기업이 IPO가 잘 된다 그러면 연말의 성과가 상당히 좋을 확률이 높다. 이런 이제 확률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본다 그러면은 바이오의 흐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CG 온콜로지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 방광암 환자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퀄리티가 있는 그런 회사에 대한 기대감들은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도 괜찮은 가격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좋은 업체가 나와서 처음 시작은 스타트는 좋은데 이어서 어떤 결과를 이 IPO 시장이 보일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시장 동향을 보면은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연결 기준 실적을 본다 그러면 1조 735억으로 11% 증가하는 성장률을 보였고요. 영업이익도 3,500억, 11.9% 증가하는 좋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좋은 성과의 원인은 휴미라라든가 루센티스의 바이오 시밀러의 매출 성장이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24년 매출 목표는 연결 기준으로 4조 1,500억, 영업이익은 1조 1,700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다소 이제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것은 2025년도에 가동할 예정인 5공장의 인력 채용을 미리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2024년도 매출 전망에 있어서는 4공장 이제 6만 리터는 이제 돌아가고 있고요. 16만 리터의 매출 성장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ADC라는 신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그 시장 성장성, 그 이제 매출 확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치료제도 3월 달에 승인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항체 치료제 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선바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 중에서 글로벌리 가장 이제 실적이 좋은 회사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대형주 관련한 그런 수주라든가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다른 회사들, 즉 론자라든가 우시하고는 차별화되는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론자하고 우시도 금리가 점차적으로 이제 우하향하면서 1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다소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그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론자라든가 우시바이오의 이제 주가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트랩에 갇혀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26일 미 의회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우시 바이오로직스에게는 대단히 이제 큰 악재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요. 16% 그다음에 9% 거의 이제 25% 이상 주가가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고스란히 론자 주식은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론자에게는 호재로 그다음에 우시에게는 악재로 작용하면서 삼성에게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대형 그 빅파마를 대상으로 해서 수주를 많이 하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론자 같은 경우에는 우시바이오와 같이 이제 경쟁하는 바이오텍 중심의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론자가 아무래도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론자 같은 경우에는 오랜 동안 회장으로 재임을 하던 알버트 베니가 사임을 하면서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도 이제 그 추가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오리온과 레고캠 바이오에 대한 주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부진한 상황인데요. 이 두 주식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리온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오리온에 투자했던 그 논리가 전체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러운 어떻게 보면 황당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안전하고 꾸준한 성장을 기대했던 그런 오리온 투자자들에게는 이 레고캠 바이오 특히 이제 ADC라는 이런 항체 약물 결합체라는 새로운 물질이 어느 정도 이제 중요성을 갖는지 그 다음에 레고캠 바이오가 이 바이오 산업에서 어떤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의사결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좀 팔고 보자 이런 심리가 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고캠 바이오 창업자이자 핵심 인물인 김용주 대표의 지분율이 4%로 이제 하락을 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인물의 지분율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리온이 과연 급한 상황에서는 이 레고캠 바이오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있겠죠. 그래서 오리온 주주들은 실제보다 조금 더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리온 주가는 생각보다 과도하게 빠지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레고캠 바이오 주주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지금 주가의 생각을 반영해내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일단 넘어갔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역시 그 김용주 대표의 지분율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라는 상당히 이제 미미한 수준으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많을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분율이 낮아진 부분을 어떻게든 레고캠 바이오는 불식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레고캠 바이오는 이러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경영상이 문제가 없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증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임상 실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기술 수출을 통해서 기존과 비슷한 정도의 실적을 보이면서 회사가 전혀 문제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레고캠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오리온 주가도 역시 동반해서 상승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한 주간에 있었던 미국과 국내 바이오 기업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